안녕하세요, 뱃돌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도 감사하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제작 과정 설명과 함께 선화를 연습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우중충한 미소녀일 뻔했다가 화사한 미소녀가 되어버린 푸른 나비 장식 소녀입니다. 잠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의 그림은 PSD가 없습니다. 네, 원본이 없어졌습니다. 다 날아갔답니다. 이 대본을 읽고 있는 지금도 PSD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네. 영상 마지막 보너스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페트론과 팬박스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그림은 무사히 PSD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리지널 A4 사이즈는 남아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메인 이미지는 푸른빛의 나비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컬러러프에서 어울릴 만한 계열색으로 컬러 차트도 잡아주고요. 그라데이션도 깔아줍니다. 반사광이나 빛이 들어오는 부분도 한번 잡아보고요. 레이어 효과로 스크린과 리니어 닷지 중에 뭐가 좋을지도 한 번씩 클릭해봅니다. 미리 빛 들어오는 방향이랑 명암도 한번 크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업해놓고 막상 저 방향으로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면 러프를 크게 키워서 라인 작업을 진행할 준비를 해줍니다. 확대하고 보니 다리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전신 거울로 달려가서 거울 한번 보고 발 위치 확인해 본 뒤에 수정해 주었습니다. 실제 발의 위치를 보니까 저렇게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자신의 발 위치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도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될 때쯤에 선화를 시작해 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선화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봐 주신 구독자님이 계셨는데요. 선화의 강약이 좋다고 해주셨어요.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선화의 연습 방법을 두 가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선 자체를 긋는 연습이고요. 둘째는 이쁘게 보이는 선, 강약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선 자체를 긋는 연습은 말 그대로 손으로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잘 써지는 글씨가 왼손으로 쓰면 삐뚤빼뚤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분명 저희의 오른손도 처음에는 삐뚤거리며 써왔을 건데 많은 시간 글씨를 직접 쓰게 되면서 이쁜 형태로 쓸 수 있게 훈련이 된 상태인 거죠. 선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긋는 선이 삐뚤거리고 이쁘지 않다면 이쁘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그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 근육이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처음에 저희 어렸을 때 썼던 글씨가 지금의 글씨가 아닌 것처럼 연습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선화 연습은 큰 도화지나 스케치북에 직선, 대각선을 좌우로 그어가면서 종이를 가득 채우는 형태로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곡선도 그어보시고 동일한 선을 겹치지 않게 긋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그어지신다면 잘 그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순간에 저도 선 연습이 필요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당장 한 달 전의 영상보다는 손이 많이 풀려서 선 긋기가 수월하다는 느낌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선의 강약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선의 강약 연습은 기본적으로는 만화책이나 일러스트를 유심히 보고 흉내내서 제 그림에 적용해보는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적용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출력하는 거죠.
강약은 기본적으로 약으로 그린 뒤에 맞닿는 부분이나 차폐 그림자가 생길 만한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해주는 방식으로 그리는데요. 막상 해보시면 전부 다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균일하게 모두 같은 곳에 두꺼운 선을 넣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내가 그린 건 예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계속 직접 그려보시면서 어떤 곳에 좀 더 두껍게 넣어야 예쁠지, 얇게 해줄 때 자연스러운지 반복하시면서 이건 좀 예쁜 것 같다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점점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실 수 있답니다. 옆에 좋아하는 작가님의 선화를 놓고 참고하셔서 작업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영상을 틀어놓고 작업하셔도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하루 종일 하시는 것보다는 틈틈이 계속 해주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제가 연습했던 방법이었고요. 부가적으로 신경 썼던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선을 빠르게 긋고 계신다면 천천히 그어보세요. 덜덜 떨리는 선이 나온다면 떨리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더 빠르게 긋습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멈출 수 있게 천천히 그어주세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 같은 거 그을 때 끝이 잘 안 맞물리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그을 수 있게 연습하시는 거죠. 선화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은 일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그려두었던 형태가 약간 아쉬운 듯해서 다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또 다시 새로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그렸던 눈동자가 좀 더 차디찬 눈동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쉬운 것 같기도 하네요. 마스킹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킹을 해놓아야 다른 작업을 진행할 때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명암은 단계별로 최대한 묘사해줍니다. 진한 그림은 레이스에 대한 깨우침으로 레이스 선화를 테두리만 진행하고 내부 명암으로만 묘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도 괜찮으신가요? 명암을 단계별로 묘사해준 뒤에는 색상 채우기를 들어갑니다. 우선 기본 피부색을 가득 채워준 후에 피부 위에 올라오는 순서대로 색을 채워줍니다. 피부 위에 옷, 머리카락 등등을 쌓아주는 거죠. 칼라 마스킹 작업 같은 경우는 레이어 속성을 노말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컬러 러프를 키면서 색상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색상을 채워주실 때 피부 쪽에 생기를 위해서 홍조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한층 더 혈색 있는 캐릭터를 만나실 수 있답니다. 머리카락 색상은 밝은 색상이라서 그대로 마스킹할 경우에는 틈 같은 부분이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시안성 좋은 색으로 채워서 잘 보이게 작업해 준 뒤에 마지막에 노란빛으로 채워줍니다. 잠시 수다 시간을 가져볼까요? 근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에 손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왼손에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단축키를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림을 못 올리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지만 단축키 패드를 사서 손가락 3개만 사용해가지고 이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약간 그래서 힘들게 그렸던 그림이라서 PSD 파일이 날아간 게 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도 먹고 바르는 약도 잘 바르고 있어서 빠르게 회복하고 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손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손을 쓰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 가니까 과사용으로 인한 힘줄의 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무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림 그리고 나서 대본도 쓰고 영상도 편집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제 왼손이 컨트롤 Z와 컨트롤 쉬프트 Z, 컨트롤 기타 등등 온갖 단축키에게 혹사당하다가 결국 고장이 난 거죠. 손 조심하세요. 그리고 녹음하는 음질이 다시 좀 괜찮아진 것 같죠? 이번에 녹음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색이 아련하게 빠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스크린으로 묘사를 해주고 빛 받는 곳에 하이라이트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그림은 보석이랑 안구 묘사를 하려고 브러쉬도 커스텀 해보았는데요. 윈도우가 까맣게 날아가면서 커스텀한 브러쉬도 함께 날아갔답니다. 와! 보석과 눈 묘사하는 부분은 조금 느린 배속으로 넣었으니 천천히 구경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작한 브러쉬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텍스처를 색상 조절이나 채도 조절, 빛을 조절해서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는 아웃글로우를 활용해서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눈에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눈은 한쪽만 먼저 완성한 다음에 반대쪽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나비를 잊을 뻔했는데 나비 문양도 열심히 묘사해줍니다. 나비 역시 빛 받는 부분 열심히 묘사해주고요. 보석에서 반사되는 빛도 표현해줍니다. 괜히 눈 밑에도 한번 넣어봤다가 제거하고요.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묘사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PSD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아갈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줄걸, 좀 더 꼼꼼하게 작업해줄걸, 이런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PSD 저장할 때 파일이 저장되던 중에 윈도우가 먹통이 되면서 저 화면 이후에는 검정 화면에 마우스 커서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강제 종료하였답니다. 애석하게 바로가기만 남아있더라고요. 약 7시간 30분 정도 작업하였는데요. 이 세상 어디에도 원본 PSD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하다 나비소녀야.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작업 과정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함께 재밌게 그려보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